여러분은 천사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천사는 순결하고 선량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죠. 전 세상에 천사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꼭 영적인 존재가 아닌 우리 사회에 같이 녹아있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선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아무렇지 않게 내미는 사람들. 정작 본인들의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위험한 순간에도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들, 항상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천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지만 너무 일찍 하늘로 데려갑니다. 천사들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사랑과 감동을 주지만 정작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하늘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천사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혼자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천사들. 오늘의 사연은 아주 작고 예쁜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시작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모두와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작은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세실리아라고 합니다. 보육원을 운영한 지는 이제 3년 정도 지났네요. 우리 예쁜 아이를 떠나보내고 절망과 힘든 나날들을 보내다 결국 보육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남편과 저 모두 절망의 시간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한 삶을 살았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졌고 보육원의 아이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어서 그나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며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과 작은 화단을 가꾸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작은 화단에는 분홍수국을 가꾸며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이야기는 제 소중한 딸아이 에일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에일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죠. 깨끗하고 하얀 피부에 사파이어처럼 빛나는 눈동자 예쁜 아이였습니다. 에일리는 그리스어로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기에 우리 소중한 첫 딸 아이의 이름을 에일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조금 오래되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거의 포기한 상태였죠. 그나마 다행인 건 금술이 좋았기 때문에 나름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아이를 원하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우리 부부는 소중한 에일리를 갖게 되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늦게 아이를 가진 만큼 더욱더 세심하고 소중하게 아이를 키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초보 엄마 아빠였기에 실수도 많았지만 그것마저도 행복할 만큼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러면서 느끼는 것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과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행복들이 찾아왔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어떠한 심정으로 낳고 길러주었는지 부모가 되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 뒤집기를 하던 날, 처음으로 일어나던 날, 처음으로 걷던 날 아직도 제 눈에 선한데요. 조금 커서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는 얼마나 짓궂었는지. 여자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넘어져서 무릎이 다쳐서 집에 돌아왔죠. 씩씩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에일리는 머리가 아프다고 했죠. 엄마 밤새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유치원은 다음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날게요. 우리 부부는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어서 꾀병을 부린다고만 생각했죠. 그날 이후부터 에일리는 자주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집에 두통약을 사다 놓고는 머리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약을 주었죠. 하지만 에일리의 두통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에일리와 같이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이때까지도 우리 부부는 별다른 걱정이 없었습니다. 에일리는 병원에 가는 차 안에서도 신이 나서 놀았기 때문이죠. 병원은 꽤나 멀리 있었습니다. 차 타고 2시간 정도는 나가야지만 그래도 좀 큰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날이 제 인생의 마지막 행복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천둥이 치는 것 같았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병의 신호 같습니다. 조금 더 큰 병원으로 옮겨서 더 자세히 진료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큰 병원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의사소견서를 써드릴 테니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 갑자기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더군요. 그때부터 저희는 조금씩 심각성을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그날부터 잿빛으로 바뀌어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얼굴에 미소는 없었죠. 아이를 볼 때는 미소 지었지만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는 죽어있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마 제 얼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는 바로 큰 병원으로 가보았고 큰 병원에서의 검사가 끝났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에일리는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아이도 저희도 처음엔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에일리는 한순간에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거니까요. 의사가 말하기를 뇌종양은 초기 증상이 없어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악성 뇌종양이며 진행 속도가 높습니다. 방사선 치료나 항암 제치료 등 잘 반응하는 종류로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면 성인에 비해 생존 확률이 조금은 높을 수 있습니다. 생존 확률이 조금 높을 수 있다는 거지 완벽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저희는 그저 작은 희망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서라도 우리 에일리를 살리고 싶었죠. 우리 에일리는 너무 착하고 한없이 예쁜 아이였으니까요. 전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쳐다보지도 서있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에일리는 오히려 위로를 해주더군요. 엄마 울지마 난 안 아파 괜찮아. 엄마가 울면 내가 눈물 나잖아. 이제 그만 울어. 엄마가 우는 게 내 마음이 더 아파. 힘든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투덜대지 않고 늘 밝게 웃어주는 아이였었죠. 에일리가 저렇게 버텨주었기에 우리 부부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전 에일리를 돌봤고 남편은 수술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병원비가 엄청나게 비싸죠. 간단한 진료 비용조차도 몇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은 기본으로 나왔기 때문에 큰 수술을 앞둔 우리로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는 집을 팔기로 결정했죠. 남편은 곧 바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는 화물차를 빌려 화물일을 시작했습니다. 화물차에서 자고 먹으면서 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우린 아주 작은 희망을 붙잡고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수술 날이 가까워질 때쯤 의사가 저를 불렀어요. 악성 뇌종양이라 수술이 힘들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한다고 해도 아이가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선생님 그래도 수술은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 에일리를 살려야죠.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우선 수술비 자체도 몇십억 이상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어서 유감입니다.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아이를 살리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수술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수술비를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턱도 없는 수술비를 부르고 저희를 쫓아내려는 것처럼 보였죠. 그럼에도 수술은 해야 했기에 저희는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다행히도 병원 측에서 수술 날짜를 다시 잡아주었죠.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그것도 수술 며칠 전의 말이죠. 저희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병원에 따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생명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병원을 알아봐 주세요. 절망의 시간만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내 가슴은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었죠. 세상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지 우리 부부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편과 전 최악의 순간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좌절과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이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일리가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바로 한국으로 넘어와야 해. 한국에서 치료한다면 병원비도 더 저렴하고 더 좋은 기술로 꼼꼼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국으로 와. 제 남편의 지인이 한국인이었는데 그는 에일리가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돌봐주는지 꽉 막혔던 가슴이 뚫린 기분이었죠. 우린 서둘렀습니다. 1분 1초가 소중하고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마치 무언가에 홀리듯 우리는 곧장 짐을 싸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무슨 배짱이었는지
우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국의 하늘로 날아올랐죠. 한국에 도착하자 남편의 친구가 모든 걸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소개해준 병원으로 바로 이동했죠. 이것저것 진료와 검사를 한국인 친구가 도와줬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젊었을 적 미국에 여행 온 한국인 친구가 지갑과 가방을 전부 강도한테 빼앗긴 걸 도와주었다고 했죠. 그 한국인 친구는 한국의 의사라고 했습니다. 전문 분야가 달라 에일리를 치료해주고 수술해줄 수는 없지만 도와줄 수는 있다며 자신만 믿으라고 했죠. 입원해 있는 동안 에일리는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함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부침성이 좋았고 아이들의 부모 역시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린 외국인이어서 꺼려졌을 법도 한데 그들은 먼저 다가와 주었고 말을 걸어주었으며 맛있는 것도 함께 나누었죠. 국적과 인종은 달랐지만 같이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었죠. 그들의 슬픔이 눈에 보였으니까요. 그 동질감은 저희를 끈끈하게 묶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는 사이가 된 것이죠. 하지만 슬픈 소식은 기쁜 소식에 비해 너무 자주 들렸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그 슬픈 시간을 버티기엔 너무 벼랑 끝에 사람들만 모여 있었죠. 저 역시 가끔은 버거울 때가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였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나 여기 와서 치료받는 걸 너무 잘한 것 같아. 하루하루가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즐거워. 여기 친구들도 좋고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언니들이 너무 좋아. 나 병이 다 나으면 우리 다 같이 한국에서 살자. 에일리는 한국이 좋다며 병이 다 나으면 한국에서 살자고 했습니다. 저도 제 남편도 우리 가족 모두 한국에 살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사실 한국의 의사와 간호사들의 친절함에 많이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아이 때문에 여러 군데 병원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그 어떤 병원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죠. 미국에서 접한 의료진들은 다들 까칠했고 감정이 메마른 듯한 느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이가 어려서 그런지 너무 다정하게 다가와 주었어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진료해주고 아이가 전혀 떨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었죠. 마치 친구들과 장난치는 것처럼 진료와 간호를 했어요. 간호사들 역시 아이에게 매일 안부를 물어봐주고 친언니처럼 돌봐주니 나중에는 에일리가 먼저 간호사를 찾아다녔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한국의 의술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니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에일리의 수술 날이 다가왔죠. 의사 선생님은 수술 전 저와 제 남편을 불렀습니다. 개두술로 위험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워낙 위험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이 잘 끝난다고 하더라도 실명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안타깝게도 환자의 수명 연장입니다. 에일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우린 미국에서 다 듣고 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지만 다시 듣게 되니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하지만 수술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등을 돌려 아이의 병실로 돌아가는데 간호사들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궁금함에 간호사들에게 물었더니 간호사들은 금방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병원 일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에일리와 너무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꼭 다 나을 겁니다. 천사 같은 에일리가 너무 안쓰러워요. 라며 간호사들은 크게 울더군요. 그 모습에 전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졌습니다. 끝끝내 참아내던 내 안의 슬픔이 눈을 통해 쏟아져 나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늦은 저녁 적막한 병원의 복도에서 간호사와 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 에일리의 시력도 문제가 없었죠. 다행이었습니다. 에일리는 다시금 미소를 찾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 선생님은 다시금 우리를 불렀습니다. 에일리의 병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진행했고 그 결과 몇 개월의 시간을 번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에일리는 웃음을 잃어갈 것이에요. 점점 치료를 버티기 힘들어 할 것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에일리와 헤어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해주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미국에서부터 해오고 있었지만 가슴이 미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에일리의 병실로 돌아가는 복도는 한없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만나면 어떤 얼굴로 아이를 바라봐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염없이 눈물은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렇게 에일리와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는데요. 장기 기증을 하고 싶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기증자가 없어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처음엔 화가 났고 아이를 이해할 수 없었고 기특했지만 너무 미웠죠.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이 딱 이 말인가 싶더라고요. 도대체 장기 기증이 뭔지 얘는 하고서 하는 얘기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죠. 좋은 일을 하고 떠나고 싶다는 아이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을 워낙에 좋아하던 아이였죠. 사실 병원에 있으면서 같이 생활하며 지낸 병원의 환자 가족들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했죠. 너무 좋은 사람들이 병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모습.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에 병이 생기는 가족들이 나와 우리 가족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지만 그들이 저희에게 진심이라는 걸 온 힘을 다해 느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에일리는 점점 생기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졌고 점점 무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어두워만 가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결국 우리 부부는 에일리의 장기 기증을 허락했습니다. 허락이 떨어지자 에일리의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미소가 걸려 있었죠. 전 터져나오는 울음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결국은 아이를 떠나 보내주어야만 하는 날이 오게 되었어요. 하늘도 슬퍼했는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남편도 저도 막상 아이가 떠나게 되니 밀려오는 슬픔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뇌사 상태 이후 기증을 하러 가기 전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저희에게 아이와 마지막 인사를 할 짧은 시간을 주었죠. 15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딸 아이를 보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직도 미소 짓는 얼굴이 떠나가질 않았고 내 손을 꼭 잡던 두 손은 따뜻할 것만 같았죠. 지금이라도 당장 일어나서 모든 게 장난이었다고 몰래카메라였다며 웃으며 안아주는 걸 많이도 바랬습니다. 하지만 무심하게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죠.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간절했기에 아이를 보내기 싫었어요. 그때 그 분위기와 공기, 온도까지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묵념을 하였고 아이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모든 의료진들이 다 같이 침대 위에 있는 아이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배려와 예우가 고마웠고 아이가 떠나는 길에 훌륭한 사람들이 함께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진짜 아이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마지막으로 병실을 정리하고 있었죠. 아이의 흔적을 하나둘 차곡차곡 가방에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적막한 병실 안에 노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전뒤를 돌아보았죠. 그곳에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서 말이죠.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만 바라보고 있었죠. 전 단번에 그녀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녀는 에일리가 남긴 새 생명의 부모였습니다. 바로 에일리가 기증한 장기의 수여자 부모였죠. 전 차오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녀도 마찬가지인 듯 떨어져 내리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없이 제 눈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여자의 부모는 아주 조심스럽게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증해주셔서 아이가 이렇게 새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은 아직까지도 힘드실 텐데 어려운 결정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비록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분을 잃었을 유가족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당신의 아이는 이 세상에 새 생명을 나눠준 천사입니다. 당신의 천사는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또 돌봐줄 겁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이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린 한참을 부둥켜 안고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라고 했어요.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아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도 참 저만큼이나 힘든 사투를 벌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녀가 이어서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그곳엔 분홍색 수국이 가득했는데
수국의 꽃말을 듣자마자 아이처럼 눈물이 나더군요. 분홍색 수국의 꽃말은 바로 소녀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내고 평생을 우울하게 보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그녀의 말에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 생전 관심도 없던 보육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냈을 땐 너무 힘들고 막막했는데 사랑스러운 아이의 심장이 어딘가에서는 열심히 뛰면서 지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천사 에일리에게 배워서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고 싶기도 했죠. 사랑스러운 아가, 에일리야, 엄마랑 다시 만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인을 위해 장기기증을 선택한 소녀 에일리와 그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전해 듣고 영상을 준비하는 저 또한 많은 감동을 받은 사연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천사가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죠? 세상에 천사가 있다면 에일리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에일리는 세상을 떠났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천사 에일리 양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천사가 되어 하늘로 간 에일리 양과 그의 어머니. 세실리아를 위해 응원과 위로의 말을 남겨주실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